AI 투자 과열이다. 거품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바로 이 과열이 대한민국 반도체의 황금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전 세계 AI 가속기의 심장에는 단 두 나라의 기술만이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세계 HBM 시장 점유율 79%. 메이드 인 코리아. 5개 중 4개가 한국산입니다. 이건 독점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기술 독점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직접 SK하이닉스 부스를 찾아 HBM4를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애플이 아닙니다. 구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2026년 SK하이닉스는 연간 영업이익 8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70조 원입니다. 합치면 250조 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황이 아닙니다. 구조적 전환입니다. 40년 만에 대역전입니다. 만년 2위 SK하이닉스가 디램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부진을 털고 HBM4 세계 최초 양산 출하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만년 2위 SK하이닉스 40년 만에 거인을 넘어서다. AI 투자가 과열이라고요? 천만에요. 이것은 시작입니다. 빅테크들은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투자가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K반도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AI 인프라의 심장을 장악했는지 그 비결을 파헤쳐봅니다. 1장. 코스피를 이끈 주인공, 반도체. 2026년 2월 코스피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두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주가 18만 원을 돌파하며 시가총액 1,07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70만 원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합산 시총이 이미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전체 시총의 4분의 1 이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반도체가 코스피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이 오르면 코스피가 오르고 이 두 기업이 떨어지면 코스피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 이 두 기업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2025년 4분기 SK하이닉스는 매출 32.8조 원, 영업이익 19.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연간으로는 매출 97.1조 원, 영업이익 47.2조 원입니다. 삼성전자도 2025년 4분기 매출 93.8조 원, 영업이익 20.1조 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연간 매출은 332.8조 원, 영업이익 43.5조 원입니다. 두 기업 합쳐서 연간 영업이익만 90.7조 원입니다. 그런데 2026년 전망은 더 놀랍습니다. 젠건가는 SK하이닉스의 2026년 영업이익을 80조 원 수준으로 예상합니다. 삼성전자는 170조 원입니다. 일부 증권사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최대 322조 원까지 전망하기도 합니다. 합치면 최소 250조 원입니다. 2025년 90.7조 원에서 2026년 250조 원, 약 2,800배 증가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HBM 때문입니다. HBM 고대역 폭메모리는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입니다. 엔비디아, AMD, 구글, 브로드컴 등 모든 AI 칩 기업이 HBM을 필수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단 3곳뿐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 중에서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압도적입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은 62%입니다. 삼성전자는 17%입니다. 합치면 79%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HBM 5개 중 4개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투자자들은 이것을 봅니다. 이 두 기업이 AI 시장을 독점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가가 오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공통 질문이 생깁니다. 이 상승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2장. AI 투자 광풍, 과열인가? 기회인가? AI 투자가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규모는 천문학적입니다. 2026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4사의 설비 투자가 9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대비 76%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AI 투자 과열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심지어 거품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과열이 아니라 생존 경쟁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들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AI 패권을 놓치면 회사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검색 시장을 보세요. 구글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챗GPT가 나오자마자 위기가 왔습니다. 검색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AI가 답을 준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구글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급히 바드를 출시했고 이후 제미나이로 리브랜딩했습니다. 그리고 AI 투자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 AI에 130억 달러야 18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애주어 클라우드를 AI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AWS를 통해 AI 인프라 시장을 장악하려 합니다. 메타는 라마를 무료로 공개하며 오픈소스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합니다. AI 시장을 놓치면 끝이다.
그리고 이 AI 경쟁의 핵심이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AI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서버입니다. 서버의 핵심은 AI 칩입니다. AI 칩의 핵심은 HBM입니다. 결국 모든 길은 HBM으로 통합니다. 그리고 HBM을 만드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생깁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많이 할수록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집니다. 구글이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서버를 삽니다. 엔비디아 칩을 삽니다. 그 칩에는 SK하이닉스 HBM이 들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인프라에 투자합니다. AMD 칩을 삽니다. 그 칩에는 삼성전자 HBM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AI 슈퍼사이클의 구조입니다. 과열이라고요? 천만에요. 이것은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K반도체가 있습니다. 함장. AI 전쟁의 실체, 데이터 센터. AI 전쟁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 전쟁입니다.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들은 모두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26년 한 해에만 800억 달러를 데이터 센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메타는 600억 달러, 약 83조 원을 투자합니다. 구글과 아마존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4사 합쳐서 연간 약 960조 원을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갈까요? 첫째, 부지 확보와 건물 건설입니다. 둘째, 전력 인프라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셋째, 냉각 시스템입니다. 서버가 열을 많이 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서버와 반도체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서버입니다. 그리고 서버의 핵심은 AI 칩입니다. 현재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약 80에서 90%입니다. 엔비디아의 H100, H200, 그리고 최신 루빈. 이 칩들이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AMD는 MI300 시리즈로 엔비디아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자체 AI 칩 TPU를 개발했습니다. 아마존도 자체 칩, 그라비톤과 트레이니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HBM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AI 칩은 연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아야 합니다. 일반 D램으로는 속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대 여풍 메모리, 즉 HBM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 H100에는 HBM3가 들어갑니다. H200에는 HBM3E가 들어갑니다. 루빈에는 HBM4가 들어갑니다. AMD MI1100에도 HBM3가 들어갑니다. 차세대 MI400에는 HBM4가 들어갑니다. 구글 TPU에도 HBM이 들어갑니다. 브로드컴의 맞춤형 AI 칩에도 HBM이 들어갑니다. AI 칩 시장이 커질수록 HBM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 멈출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치킨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멈추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서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멈추면 아마존이 앞서갑니다. 먼저 멈추는 자가 패배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멈출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HBM 수요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뿐입니다. 사장. AI 칩의 심장. HBM. 그렇다면 HBM이 정확히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HBM은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고대 여폭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모리입니다. 일반 D램과 비교해볼까요? 일반 DDR4의 D램의 대여폭은 초당 약 50에서 60GB입니다. 반면 HBM3E의 대여폭은 초당 약 1TB, 1000GB입니다. 약 20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2026년 양산이 시작된 HBM4는 초당 2TB 이상의 대여폭을 자랑합니다. 왜 이렇게 빨라야 할까요? AI 연산은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주고받습니다. 챗GPT가 답변을 생성할 때 수조 개의 파라미터를 계산합니다. 이미지 생성 AI는 수백만 픽셀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일반 메모리로는 이 속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HBM이 필수입니다. HBM의 또 다른 특징은 적층 구조입니다. 일반 메모리는 평면입니다. 하지만 HBM은 여러 층을 쌓아 올립니다. 마치 아파트처럼 말이죠. HBM 3E는 12단을 쌓습니다. HBM 턴은 16단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으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용량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층 사이를 수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빨라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HBM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째, 미세 공정 기술입니다. D램 칩 자체를 매우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1B 공정 5세대 10나노급을 사용합니다. 삼성전자는 1C 공정을 사용합니다. 둘째, TSV 기술입니다. 칩과 칩 사이를 수직으로 뚫어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에 1000매 크기의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셋째, 패키징 기술입니다. 여러 층의 칩을 정밀하게 쌓아 올리고 열을 식히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단 3개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 중에서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압도적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을 개척한 선구자입니다. 2013년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했고 2025년에는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2월 HBM4 세계 최초 출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두 기업의 2026년 HBM 점유율은
약 8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 AI 칩의 심장을 대한민국이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엔비디아. 다음은 누가 오나? 현재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엔비디아 외에도 HBM4를 사용하는 고객이 폭증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AMD. AMD는 MI300 시리즈로 엔비디아를 추격 중입니다. 그리고 2026년 하반기에는 차세대 MI400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MI100에는 HBM4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AMD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쪽에서 HBM을 공급받을 계획입니다. 구글은 자체 AI 칩 TPU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TPU 5까지 나왔고 차세대 TPU 5 추구에는 HBM4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은 매년 수백만 대의 TPU를 데이터 센터에 배치합니다. 즉 HBM 수요가 엄청납니다. 브로드컴은 맞춤형 AI 칩을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 등의 맞춤형 칩을 공급합니다. 브로드컴의 AI 칩에도 HBM4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은 2026년에만 약 900억 달러, 약 125조 원의 AI 칩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자체 AI 칩 그라비톤과 트레이니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칩에도 HBM4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AI 칩 도조를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165억 달러, 약 23.9조 원 규모의 자율주행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모든 고객이 2026-27년부터 본격적으로 HBM4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고객이 폭증하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엔비디아만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요구에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MD, 구글, 브로드컴, 아마존, 테슬라 등 다양한 고객이 생깁니다. 즉, 가격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합니다. 현재 빅테크들이 요청하는 HBM 물량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0%밖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상황에서는 가격이 오릅니다. 실제로 HBM 가격은 계속 상승 중입니다. SK하이닉스의 2025년 3분기 영업이익률은 47%입니다. 거의 절반이 이익입니다. 이것은 HBM의 높은 가격과 수익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이 흐름이 더욱 강화됩니다. 6장. 공급은 늘지 않는다.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은 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공급이 쉽게 늘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기술 장벽입니다. HBM을 만들려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미세 공정, TSV, 패키징 등 여러 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없습니다. 수년간의 R&D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SK하이닉스는 2013년부터 HBM을 개발했습니다. 13년간의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신규 기업이 진입하려면 최소 5년에서 7년은 걸립니다. 둘째, 자본 부담입니다. HBM 생산 라인을 구축하려면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SK하이닉스는 2026년에만 약 3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반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셋째, 고객 인증입니다. HBM을 만들어도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 AMD 등 고객사의 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인증 과정이 최소 1년에서 2년 걸립니다. 그리고 한번 인증받으면 고객사는 쉽게 공급사를 바꾸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10년 이상 협력해왔습니다. 이 신뢰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D램 HBM 생산 기업은 사실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가 전 세계 D램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기술 격차가 너무 큽니다.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 CXMT 정신충주도 아직 HBM을 양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구조적 공급 제한입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공급은 3개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중 2개가 한국 기업입니다. 이것이 K반도체의 최대 강점입니다. 최장. 가격이 오른다, 실적이 커진다. 공급이 제한되고 수요가 폭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이 오릅니다. 실제로 HBM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HBM 수리의 가격은 일반 D램의 약 56배입니다. HBM 3E는 7에서 8배입니다. HBM 턴은 더 비쌉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은 이 가격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왜? 대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AI 칩을 만들려면 HBM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HBM을 만드는 곳은 3곳뿐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격 협상력을 갖게 됩니다. 고객사가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해도 그럼 다른 데로 가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곳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와 다른 점입니다. 과거 메모리 호황기에는 공급이 늘어나면서 곧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HBM은 다릅니다. HBM은 기술 독점 제품입니다. 쉽게 만들 수 없고 쉽게 공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오래 유지됩니다. 그리고 HBM 가격이 오르면 재미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범용 D램과 낸드 가격도 동반 상승합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범용 D램과 낸드 생산 비중이 줄어듭니다. 범용 메모리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릅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부터 D램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랜드 플래시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서버용 DDR5 D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약 20%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 이익 레버리지 확대를 의미합니다. HBM에서 고마진을 남기고 동시에 범용 메모리에서도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SK 하이닉스의 2025년 3분기 영업이익률 47%가 이를 증명합니다. 2026년에는 이 흐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들은 SK 하이닉스의 2026년 영업이익률을 50% 이상으로 전망합니다. 삼성전자 DS 부문도 40%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역사상 유례없는 수익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HBM입니다. 8장. AI는 멈출 수 없다. AI 투자가 언젠가는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언젠가는 둔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026년에서 2027년까지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AI 투자는 치킨 게임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들은 이미 수백조 원을 AI에 투자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투자한 돈이 전부 손실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이 AI 투자를 멈추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 시장을 장악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멈추면 구글이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합니다. 먼저 멈추는 자가 패배합니다. 따라서 아무도 멈출 수 없습니다. 둘째, AI는 이제 수익화 단계입니다. 초기에는 AI가 실험적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챗GPT는 유료 구독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으로 연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면서 실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코딩, 고객 서비스,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AI는 더 이상 거품이 아닙니다. 실제 비즈니스입니다. 셋째, AI 기능 강화된 가전 스마트 기기 출시 러시입니다. AI는 데이터 센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손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17은 AI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삼성 갤럭시 S26도 마찬가지입니다. AI 기능이 들어가려면 메모리가 더 필요합니다. 특히 LPDDR5 저전력 D램은 고용량 낸드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아이폰 17 LPDDR5X 물량의 7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AI PC, AI 가전, AI 자동차, 모든 기기에 AI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넷째, 추론 AI의 등장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습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추론, 인퍼런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추론이란 학습된 AI 모델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챗 GPT에 질문하면 답변하는 것이 추론입니다. 추론. AI는 학습 AI보다 훨씬 많은 서버가 필요합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먼은 추론 컴퓨팅이 학습 컴퓨팅의 100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AI 인프라 수요는 이제 시작입니다. 결론적으로 반도체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HBM이 있습니다. HBM을 만드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아직 더 갈 여력이 있다. KB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 18만 원보다 33% 높은 수준입니다.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평균 70만 원 수준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더 나아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농무라 증권은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을 133.4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모든 전망의 근거는 하나입니다. AI는 멈출 수 없다. 그리고 AI의 심장은 HBM이다. HBM을 만드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것이 K반도체가 세계를 지배하는 법입니다. 40년 만에 대역전. 만년 2위 SK 하이닉스가 D램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 세계 최초 양산 출하에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HBM 시장의 79%를 대한민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5개 중 4개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AI 투자가 과열이라고요? 천만에요. 이것은 시작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들은 2026년 한 해에만 960조 원을 AI 인프라에 쏟아붓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 대한민국 반도체로 돌아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말했습니다. HBM4를 잘 부탁한다. 애플, 구글, 테슬라 모두가 한국산 메모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 SK하이닉스는 영업이 8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70조 원입니다. 합치면 250조 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황이 아닙니다. 구조적 전환입니다. AI는 멈출 수 없습니다. 먼저 멈추는 자가 패배하는 치킨 게임이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K반도체가 있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기술을 원합니다. 이것이 K반도체의 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K경제의